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매주 토요일 아침 좋은 사람, 좋은 책과 함께하는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저는 사람과 책을 좋아하는 엄윤상 변호사입니다. 매력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매력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매력이 있다면 축복받을 일이지만 매력을 타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노력하여 얻은 매력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내고 기회와 성공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매력 전도사를 만납니다. 오늘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에서 이야기할 당신 참 매력이 있다를 쓰신 송인옥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인옥 작가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2012년과 2013년에 대한민국 대표 강사 33인에 선정된 바 있고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계의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책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MCS 비즈니스 센터 대표 송인옥입니다. 경인방송 사람과 책 멋진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 참 매력있다. 저자 송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전문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울산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 강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전문 강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2000년,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대국민 친절교육 재능기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청중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 20년 전쯤 되는 일인데요. 그때 이것도 직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죠. 네. 2000년, 2002년, 네. 2000년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그전에는 사내 강의를 했습니다. 사내 강의를. 네, 네. 어차피 강의를 하신 거네요. 네. 계속해서.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초보 강사 때는 고난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중소기업 강의 때 식판으로 막기까지 했다고요? 네, 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일인데요. 초보 강사할 때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강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강사가 기업체 강단에 서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사정하다시피 해서 겨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기업체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에 강의를 하라 허락을 받았어요. 네. 중소기업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현장 근로자들은 얼른 밥을 먹고 이제 쪽잠을 좀 자야 하는데 강사가 그렇군요.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네. 네. 경상도 말로 네. 치아라. 치아라. 네. 네.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김치 한 쪽이 날아오더라고요. 김치. 네. 네, 먹던 김치가. 그래서 밤새 만들어갔던 하얀 화면에 척 붙었다가 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순간 식당이 너무 조용하고 네. 제가 울만도 한데 울지 않고 씩씩하게 애드립을 넣어가면서 강의를 네. 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같으신 분이 박수를 막 쳐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를 치는 그 순간에 식판이 통째로 날아와서 정확하게 저를 맞추고 나뒹굴고 국그릇, 밥그릇, 잔반 이런 걸 몽땅 뒤집어 쓰게 된 일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 혹시 그 기업에 다시 강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나 계셨어요?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울산에는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직원들이 한 100여 명 100여 정도 명 있었던 것 식당에서. 같아요. 식당에서 강의. 식사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강의를. 식사를 하는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점심시간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듣고 그래서 아마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뭐 강의라는 개념이 이렇게 낯익은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아마 더 그랬던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만. 되고 네.
그때 당시에는 노조라든가 이런 20년 전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게 힘이 많이 그분들이 있는 셀 선이랄까? 때군요. 네. 그 책을 쓰신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공저로는 책을 4번을 출판을 했습니다만 혼자 네. 단독으로 출판한 것은 공저로 처음이고요. 4번을 내셨군요. 네. 네. 강사는 이제 강의를 하려면 네. 면접 교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강의 교재가 되는 셈인데 네. 늘상 이제 제가 강의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강의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또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서 출발을 하고 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교육이라는 생각에서 예. 행복한 대한민국도 만들고 싶고 강사로서 어떤 사명감, 책임감 네. 이런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강사로서 한 길만 걸어오다 보니까 유명세도 타게 되고 네. 어줍지 않은 공인도 되고 그래서 예. 덜컥 겁도 나고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그동안 허공에 흩어졌던 이런 말들을 글로 표현을 하고 당신 참 매력있다.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제목이 참 좋아요. 제목 저도 처음에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은 누가 지으신 건가요? 제목은 제가 했습니다. 이걸 많이 그렇군요. 걱정을 하셨어요. 네. 예,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강의를 하기에도 좋은 제목일 것 같아서. 네. 예. 근데 이제 책에도 딱 써 있는데 당신 참 길게 늘어져요. 네. 참 매력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 악동 뮤지션 네, 매력 있어? 네. 이 노래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매력이라는 키워드로 강의도 하고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매력이 들어간 단어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주 경쾌하고 예, 좋았습니다. 네. 네. 악동 뮤지션의 매력 있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매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던데요. 오늘 책 제목이 당신 참 매력 있다인데 작가님께서 정의 내리는 매력 이것은 뭔가요? 매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막강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력의 매를 한자로 좀 풀어보면 네. 귀신기, 안일미 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네. 귀신이 아닌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네. 귀신에 홀린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네. 외적 매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력 이 책에서 대부분 다룬 내용들은 내적인 매력이에요. 내적 매력.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매너나 에티켓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력은 그럼 정의 내리면 매력은 존중과 배려다 네. 이렇게 단적으로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책 내용도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은 당신 참 매력 있다 이렇게 책 제목도 참 매력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내용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내적 매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력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개인의 이미지 관리가 필수인 시대에 매력은 성공의 변수이자 자기의 행복한 삶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의 매력은 조직을 경영하거나 어떤 사람과 소통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국가도 도시도 뭐 기업도 이미지 관리를 잘하면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불확실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능력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전에 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에서 리더나 직장의 상사나 어떤 선임자, 고위공직자 네. 아랫사람에게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무조건 복종케 하는 그런 힘.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완장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완장 효과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네. 매력이 아니라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장. 갑질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요즘. 그 갑질 문화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서열 문화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완장 문화도 있고 갑질 문화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죠. 네. 어떤 힘, 권력 이런 데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근데 예. 그 힘이 매력의 힘이면 권력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 오래 지속되고. 그러니까 권력의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뒤에는 아우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 네. 들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아마 그게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어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그러면 그 회사도 상당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매출에도. 그러니까 CEO 리스크는 없는 거죠. 네. 오히려 CEO에 더 베니핏이 생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내 삶을 매력으로 경영하라 하는 모토 속에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매력 있는 여자가 되려면, 매력 있는 남자가 되려면, 스피치를 잘하려면,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려면을 소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의 열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 중에서 적어도 이것은 갖춰라라고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각종 사회활동과 모임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네. 장소와 상황, 뭐 여자와 남자 열 구분을 해서 보기 좋게 제가 목차별로 구분을 좀 해두었는데요. 네.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의범절, 예의. 네, 네. 예, 즉 매너나 에티켓 이런 것을 좀 갖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티켓, 매너, 에티켓.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요즘은 또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은 또 한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귀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너나 에티켓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 책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네.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가지셨다. 네. 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까요? 아무튼 내노라는 자리에 계시는데도 늘 겸손하시고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네. 어쩌면 저러실까 할 정도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네. 사장님. 네. 그분 성함 먼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어디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지는 혹시? 울산에서 계셨는데 울산에서. 지금은 네. 동탄으로. 동탄. 네. 동탄 신도시 쪽에 오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인옥 작가님께서 직접 추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노래를 대단히 좋아하시고 가사가 특히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강의 20년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 많이 위로가 됐던 노래인데 네. 구창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네.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 내용에 있을까요? 네, 이 가사가 예. 말 그대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인데 네. 제가 굉장히 아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도대체 얼마나 송인옥이가 성장을 하려고 네.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노래 가사가
쏙쏙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힘들 같더라고요. 때 만들어진 들은 노래군요. 네네. 그러면 이 노래 들으시면 많이 우셨겠어요?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구창모의 성숙해지고 듣고 왔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구창모 씨가 또 인천 출신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노래가 상당히 저도 이제 좀 슬픈 노래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히트했던 노래인데, 네. 네, 이 노래 아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픈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뭐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원인, 계기 뭐 그런 것들 좀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네. 모든 게 끝난 것처럼이라는 네. 그 가사가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2013년, 14년도에 네. 2014년, 15년도에 네. 강사로서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강사를 그만둬야 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네. 왔군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 가사에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세상을 버릴 수도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네. 네.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통곡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면서 또 극복해내는 그런 노래, 깊은 의미가 있는 노래군요. 이 노래가. 네, 그래서 제가 책에 에필로그에 써두었던 내용인데 네. 제가 너무 힘든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에게 예. 제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라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네, 뭘까요? 그게 뭐냐면 네.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첫 번째, 나를 스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노래. 네. 네. 두 번째는 한 줄의 명언이나 짧은 글. 우리 길을 가다가 보면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 가슴에 훅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한 줄의 명언이나 글 네. 있으면 그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멘토. 내 모든 걸 쏟아내도 부끄럽지 않은 그 한 사람 있으면 세상을 버리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세 가지가 있어서 잘 극복했고 견뎠고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자, 그러면 우리 송윤옥 작가님은 노래는 됐어요. 구창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럼 명언, 어떤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고 계신가요? 뜨거울 때 꽃이 핀다. 뜨거울 때 꽃이 핀다. 네, 그걸 인터넷이나 네이버 조회를 해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어떤 거냐면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강단에 설 거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꽃을 피우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이 인사동 가는 길에 길거리에 보리박스에 삐뚤삐뚤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뜨거울 때 꽃이 핀다. 그래서 그 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멘토. 계시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십니다. 계시고 노래, 명언, 멘토. 저는 명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저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뭐 제가 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지는 않는데 혼자 흥얼거리는 때가 많아요. 어떤 노래?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재판에 가지 않습니까? 변호사니까 재판을 가다 보면 이제 긴장이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에 대해서 재판장은 어떻게 할지 긴장되면 그걸 풀어주는 방법으로 흥얼거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모르고 지나갈 때 안에 법정에 들어가서도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법정 경위가 딱 제질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게 그러면서 흥얼거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인데 특히 또 명언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하는 게 요즘 혹시 뭐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그러면 그 뭐 소변기
앞에 꼭 써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은 명언들이 많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면. 네?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명언들도 있고. 그런 것을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메모할 수 있잖아요. 저는 혼자 메모해두는 메모방이 많아요. 네. 거기에 막 이렇게 훅훅 와닿는 글을 메모해두죠. 평소 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어려움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노래, 명언, 멘토 이 세 가지는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가님께서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추려면 A3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A3는 뭔가요? 복사용지 같죠? 네. A4, A3. A3. 예. 예. 그 A3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이 치열한 이런 시대에 네. 살려면 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예. 여기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A3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A는 appearance라는 건데 외모란 뜻이죠. 외모, 이 사전적인 의미 네. 보면은 물건의 외관 또는 외적인 모습 이런 건데 저는 외모 네. 이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새 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모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옷차림만 먼저 보더라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상대가 상황에 맞게 옷차림을 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처럼 외모에서 보여지는 복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외모,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 네. 어피런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3 중에 하나거든요. 어피어런스, 네. 외모.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A는 어빌리티라는 건데 어빌리티. 네. 능력입니다. 네. 이게 누군가가 소통을 하면서 이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함께 생활하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로 자주 만나는 거래처 사람 네. 또 각종 모임에서 어떤 리더 예.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맡은 일의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매력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돌리거나 거래를 하지 않거나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어빌리티, 네. 능력.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티튜드라는 건데요. 네. 애티튜드, 태도. 애티튜드.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와 능력에 묻지않게 아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태도가 좋으면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네. 태도야말로 매력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외모, 어피어런스, 능력, 어빌리티, 태도, 애티튜드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태도 부분이 아닐까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에티켓, 매너 네. 같은 취지로 보이는데요. 저는 직업이 변호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스피치 파트를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말을 잘하는 게 참 힘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 스피치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야 같은데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아,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네. 잘 들어야 된다. 네. 네, 경청. 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네. 그 잘 들어야 그 내용에 어떤 그 상황에 그 마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잘 거. 말해야 된다. 네. 네. 다시 말하면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어떤 눈높이, 네. 그 온도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소통. 네. 네네. 그러려면 경청이 답인 거죠. 말에는 온도가 있다. 이런 말을 좀 늘 기억하시면 말에는 온도가 있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어를 하더라도 네, 소통하고 경청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스피치라는 거거든요.
뛰어난 스피치가 된다는 거죠. 네. 말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대화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노력이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를 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들어야 말을 잘할 수가 있지. 우리가 말을 아나운서처럼 어떤 유창하게 그렇게 고급지게 말할 평소 때 필요하지 않죠. 네. 뭐 처칠이나 링컨 같은 경우도 어눌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장점이 다 자세히 보게 되면 경청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네. 요약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연설들 남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1cm만 낮추면 1m 높아진다. 작가님 스스로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겸손인데요. 겸손. 예. 네. 자신을 조금만 더 겸손하게 낮추면 훨씬 더 많이 존중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낮추면 존중받는다. 네.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기술이나 제조 이런 쪽으로만 융복합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과 연결을 해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네. 세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색,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생각들로 넘쳐나는데 이 모든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게 제가 말하는 1cm만 낮추면 1m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쭉 일관하고 있는 게 에티켓, 매너, 배려, 존중. 이거 같아요. 네. 이 책의 내용에도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들로. 네, 그렇습니다. 내적 매력을 내적 매력. 채우기에는 그게 핵심적인 요소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 혜은이의 새벽비인데 지금 울산에서 오늘도 올라오셨는데 네. 이게 또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혜은이의 새벽비를 좋아하게 된 것은 제가 매일 강의를 전국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새벽에 집을 나오게 되고 그럴 때 노래를 좀 듣게 되죠. 그럴 때 비가 오는 날 어느 날 새벽비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네. 이 노래가 신나면서도 운전하는 이런 느낌이 좋았었어요. 네. 네. 비 오는 날 많이 오시는군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서 비가 많이 오나요? 비가 많이 오죠. 해안에도 비가 많이 오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혜은이의 새벽비의 템포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네. 운전할 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노래가 또 다시 새롭게 다른 가수가 조금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예. 해서 리메이크해서 네, 다시 부르는군요. 부르는 노래도 있던데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그래도 혜은이 목소리로 들어야 새벽비는 제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혜은이의 새벽비. 지금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또 아침에 또 토요일 아침 일찍 또 운전하고 나가시는 분들 혹시 비가 오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송인옥 작가님은 이 책이 특히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하시나요? 당신 참 매력있다 책은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되는데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시는 최고 경영자도 좋고요. 예. 또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 정치인도 좋고. 정치인. 그리고 처세 능력이 좀 필요한 직장인들도 좋겠고. 네. 매너나 에티켓이 모두 필요한 서비스맨도 좋고. 예. 세일즈맨도 좋고요. 직장 내 여직원이라든지 취업 준비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주부님들 빼놓고는 다 포함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주부님도 읽으셔야죠. 주부님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책을 참 꼼꼼히 읽어봤는데 우리가 참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네. 나아가서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네. 선한 영향력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강사로 지속적인 강의를 좀 계속 하고 싶고 네. 또 혼자보다는 같이 그래서 저 같은 강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후배의 강사 양성에도 좀 힘을 쓰고 싶습니다. 네. 후배 책도 계속 쓰시겠죠? 이런 내용 계속 쓰실 것 같은데 후배 강사들 양성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도 전문 강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주 많으시고요. 네. 1인 기업처럼 움직이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엄청 많으시고 네. 특히나 방송 쪽에 프리랜서로 계셨던 분들도 향후 예, 저희 직업은 뭐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분들을 초청하는 데는 보통 어디입니까? 공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네. 요즘에는 이제 각종 네. 단체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세요. 이쪽 지자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글쎄요, 그 숫자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서울이나 경기 이쪽은 강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공급이 너무 많아. 강사들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렇군요. 저희 지역에는 울산 쪽에는 강사는 그렇게 많지는 잘하는 강사는 많지는 않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성폭력 법률구조 실무라고 해서 성폭력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봉사 활동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폭력 법률에 대해서 강의를 네. 하는데 그분들도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밤 시간에도. 맞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자기 직업을 가지겠다 그런 노력으로 하신다고 하면 아마 그 전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강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라 뭐 혹시 해주실 말씀 계신가요? 일단 이 강사라는 직업은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강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자기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개발을 자기 하게 공부가 되고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매너나 에티켓 존중 이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굳이 강사가 아니어도 네.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이 네. 체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좋고 이 우리나라는 이제 노령화가 네. 점점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강의의 수요처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많아지고 거예요. 있다. 네. 그 시장이 넓어지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자본이 들어가도 열정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강사는 자본보다는 자기의 어떤 열정 열정 자기 몸, 가지고 노력.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특히 은퇴 후에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녹여내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하시면 그런 더욱더 분들도 도움을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지금. 지금도 많이 하고 네. 있군요. 네.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렇죠. 그런 느낌. 정년 예. 재취업자들이 강의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의 그렇군요. 코칭, 강의 스킬.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좋은 나죠. 네. 매력 있는 좋은 나. 그래서 당신 참 매력 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당신 참 매력있다를 쓰신 송인옥 작가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작가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니라 매력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송인옥 작가의 당신 참 매력있다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좋은 사람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곡은 우리 송인옥 작가님께서 울산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오은정의 울산 아리랑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